예, 그야말로 주식시장이 거침없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11월을 보내고 12월을 맞이하는 시점입니다. 사상 최고치 증시 12월에도 상승 랠리로 갈 수 있을까 오늘 특집 마련했는데요. 이창훈 전 공무원연금 자금운용단장 오셨습니다. 단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대단하네요. 예, 2,600을 이렇게 가볍게 넘을 줄이야. 다우지수가 3만을 찍은 상황인데요. 지금은 뭐 일단 열어놔야 되는 거죠, 분위기를요. 그래서 뭐 긴 호흡에서 보면은 상승 추세가 이어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그냥 뭐 12월 오늘 제목을 보니까 예. 12월 뭐 증시 전망 이런데 12월을 놓고 보면 뭐 11월보다는 조금 쉬어가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맞습니다. 내년이나 길게 본다면 좋게 보지만 12월 한 달만 놓으면 네. 11월 상승이 워낙 강했고요. 또 좀 그렇습니다. 12월에 있을 수 있는 약간의 일말의 불안감, 변동성 이런 것들도 네. 예, 조금 있는 그래서 거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뭐 수급이 중요하잖아요. 이제 펀더멘탈한 측면에서는 백신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 노출이 됐고, 그러면 이제 수급이 중요한데 최근에 시장을 그 2,600을 넘긴 힘은 보면 외국인들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은 지난 3월 이후에 시장이 하락할 때마다 시장에 들어와서 안전판 역할을 했던 거는 기관 투자가가 아니고 일반 개인 투자자였고, 최근에 시장을 갖다가 이렇게 2,600을 넘기는 힘은 외국인들이었는데 네. 이 외국인 매매가 아무래도 좀 이렇게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통상 외국인들이 이제 그 이번 주가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그렇죠. 예. 땡스기빙 지나고 나면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북클로징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12월 중순이 넘어가면은 적극적인 매매를 대부분 안 하거든요.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는 한 12월 뭐 한 중순 근처까지 가면 지금과 같이 외국인들이 적극적인 매수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12월 달 되면은 또 뭐 물론 이제 3억에서 기존 10억으로 그냥 놔뒀지만 양도세 관련돼서 또 매물이 좀 나올 수 있는 여지도 10억에 있고. 걸린 분들의 매물도 있죠. 그렇죠. 예. 네, 통상적으로. 그 다음에 또 11월 달이 좋았잖아요. 그렇죠. 예. 좋았기 때문에 많이 올랐잖아요. 차익 실현 욕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차익 실현 욕구도 있고 그래서 한 타임 좀 쉬어가는 국면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 편하네요. 사실은 이제 투자라고 하는 게 감정이기 때문에 막 떨어질 때 패닉일 때는 정말 네. 주식 못 팔 것 같으면 불안. 지금은 이제 막 못 사서 조금 이제 안달이잖아요. 네, 흥분이잖아요. 네, 이런 거 네. 조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조금 쿨다운 시키고 보면 조금 한층 여유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제 또 몇 가지 좀 궁금한 얘기들 이슈 얘기하겠습니다. 미국 증시도 3만 갔던 이유는 이제 트럼프가 뭐 승복을 하는 것 같은 분위기인 것 같고, 오늘 아침 뉴스는 선거인단에서 투표 확정하면 백악관 떠나겠다고 오늘 아침에 그 얘기했더라고요. 네. 그 말은 결국 뭐 승복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 얘기와 함께 제니 옐런 전 연준의장이 이제 재무장관으로 낙점했다는 소식도 월가에서는 긍정적으로들 바라보는 것 같은데요. 제니 옐런의 연준의장은 우리가 봤습니다만 재무장관으로서 이 구원투수 역할을 얼마나 잘해낼 수 있을까요, 단장님 생각? 근데 저는 그 시장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그 자니 옐런이 그 연준 의장을 할 때 그 별명이 뭐 인둘기라 그랬잖아요. 네. 사람 비둘기다. 네. 근데 이제 굉장히 다비시한 측면을 갖고 있고 시장 친화적이고, 그렇다고 해서 원칙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큰 그림에서 보면 미국을 끌고 가는 정책이라고 하는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통화 정책이고 또 하나는 재정 정책이잖아요. 근데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어떻게 보면은 통화 정책이 좀 더 주도적이었고, 이번에 코로나 이후에도 보면은 양적 완화를 과감하게 하고 금리를 내리면서 통화 정책이 주도하는 국면이 됐는데, 사실 이 통화 정책 하나만 주도해서는 제대로 경기 부양하기가 불균형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과연 이 돈만 푸는 게 바람직한 건가 한 회의론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돈을 푸는 거는 경기를 부양하는 측면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뭐 부동산이나 주가를 많이 올려서 자산 인플레이션을 심화시켜서 어떻게 보면 부의 양극화를 더 강화시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제가 보기에 조금 2008년 금융위기하고 다른 거는 이 재정 정책도 같이 간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면에는 제가 보기에는 코로나는 정치적인 이슈가 없는 거죠. 그 전에 뭐 금융위기나 이런 거는 정치적으로 네가 옳다, 뭐 네가 틀리다 이런 이슈들이 있는데 코로나는 정치적인 색깔이 없이 그냥 왔기 때문에 재정 정책을 펴기가 조금 더 용이한 거죠. 근데 이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이 서로 간에 이렇게 균형을 맞추면서 가야 되는데 지금도 삐걱거리는 거잖아요. 미국 보면은 네. 미국의 연준 같은 경우에는 야 이제 우리 할 만큼 했으니까 공 받아라 좀 이런 해라. 거잖아요. 그런데 예. 이제 의회에서 민주당하고 공화당이 뭐 티격태격하면서 예. 아직 재정 정책이 부양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옐런이 재무장관을 하면 통화 정책을 다뤘던 사람이 재정 정책을 같이 하니까 굉장히 원활하게 잘 되지 않을까 해서 시장에 되게 좋은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 이제 정치력 또 이제 또 네. 재무장관은 정치력도 좀 발휘해야 되는 단계잖아요. 네, 의회하고 이번에도 보면 문우신이 펠로시랑 만나고 이러잖아요. 네, 그런 네. 뭐 정치력이나 이런 친화력 이런 것도 괜찮다. 네, 굉장히 옐런은 왜냐하면 뭐 본인이 연준 의장 할 때도 예.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굉장히 이 뭐죠 스토리텔링하고 사람들하고 공감하고 이런 좋아하는군요. 능력이 좋으신 분이에요. 예. 그래서 뭐 자기 이웃에 누가 사는데 그 사람이 일자리가 없고 네. 그 사람들의 일자리를 줘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스토리텔링에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평판도 좋고 그래서 뭐 의회하고 관계도 좋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게요. 뭐 헛발질할 가능성은 상당히 검증된 거니까. 예. 그 연준 의장 할 때도 보면 취임할 때도 지금 제롬 파월도 처음에 조금 삐거덕했지 않습니까? 기억해 보면 헛발질 좀 했거든요. 예. 그래서 좋게 보시는군요. 옐런 의장. 옐런도 처음엔 헛발질 했죠. 옐런도 처음에. 그건 이제 대부분이 그런데 네.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그 포워드 가이던스라고 그러잖아요. 예. 사실 이제 어떤 금리의 변화나 뭐 양적 완화나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 말을 통해서 시장에 이렇게 시그널을 주는 그런 맞습니다. 임팩트가 예. 강한데 옐런도 처음에 약간 실수를 해갖고 시장에 한번 훌쩍 놀랐던 그랬던 적이 것 있습니다. 같네요. 예. 그 여우처럼 했게 그린스폰이고 그렇습니다. 이전에 누구라도 이제 적응할 만하면 그만둬 이제 할 만한데 이런 생각이 좀 들겠습니다. 자, 얘기 좀 빠졌는데 굉장히 중요하신 얘기가 이제 결국은 재정정책 부양책인데 손정희 회장이 그 지난주 기사인가 한 2, 3개월 내에 큰 쇼크가 올 수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저 주변에서도 큰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분들은 제가 근거가 뭐야 물어보면 경기 재정 추가 부양책이 결국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기까지 어려운 거 아니냐 그런 노지를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 바이든 당선인이 뭐 민주당에다가 공화당하고 빨리 합의해라. 규모 연연하지 말고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 부양책 관련한 건 어떻게 보세요? 그 부양책이 나오는 게 중요하겠죠. 네. 왜냐하면 이제 12월 말이 되면 그 기존에 그 주었던 그 재정 지원이 이제 마무리가 된다고 끊기니까, 하니까요. 예. 그러면은 지금 코로나 백신 얘기가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사람들이 백신을 맞고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할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 와중에 재정 지원이 안 되는 상태면은 더블 딥이 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죠. 그러니까 작은 더블 딥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재정 부양책을 쓰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맥락에서 기존에 이제 민주당은 선거 전에는 이제 슈퍼 부양책을 이야기했고 공화당은 미니 부양책을 얘기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바이든 대통령 예정자가 합의하자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작은 규모로 합의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간극이 근데 너무 큰데요. 만약에 합의가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나오면 그건 시장에 이제 새로운 또 모멘텀이 될 수 있겠죠. 예, 근데 그 지난번에 이제 백악관하고 할 때는 그 간극을 좀 좁혔었잖아요. 네네. 2조 2천억과 그때 한 5천억, 1조 7, 8천억까지 좁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공화당은 뭐 5천억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그게 좀 어느 정도 좀 이게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민주당이 5천억 달러까지는 않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그때는 대통령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좀 합의하기 어려웠던 상황인 것 같고요. 이미 결과가 나온 상태에서는 뭐 특히 이제 대통령 당선 예정자가 규모를 좀 줄여서라도 오케이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내년 1월 초가 되면은 공화당도 조지아주에서 상원의원 선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그 부분이 해결되면 뭐 상당히 그 노이즈가 해결되는 거죠.
그 얘기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다는 못할 것 같아서 줄여야 되는데 FOMC 의사로 가죠. 뭐 예, 그 FOMC 의사를 공개됐는데 지난번 아까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미국 연준은 뭐 할 만큼 했다는 그런 분위기고요. 공을 이제 의회에 받으라는 얘기인데 11월 FOMC 의사록에서 경기 회복을 위한 자산 매입 확대 속도 조절 얘기가 좀 있었고요. 문우신 장관도 뭐 지금 프로그램 몇 개 종료하면 안 하겠다는 얘기 이런 것들은 시장이 좀 부담인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11월 의사록을 보면 네.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애매하게 네. 얘기를 했는데 그게 지금 미국 연준의 스탠스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시장이 원하는 거는 좀 더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양적 완화 규모를 좀 키우든지 아니면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일드 커브 컨트롤 해갖고 지금 장기 금리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기 금리 쪽, 장기 국채를 좀 매입을 많이 해서 일드 커브가 이렇게 스티프해지지 않게 좀 눌러달라 이런 요구가 시장의 요구인데 제가 보기에는 연준이 그렇게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래서 12월 달에 그 연준 회의는 시장에 꼭 그렇게 긍정적이지만 않을 거라고 보는데 연준이 아마 애매한 태도를 취할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제 연준은 지금 얘기하는 게 우리는 할 만큼 했고 또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주가 엄청 올랐잖아요. 네. 2배 올랐잖아요. 그렇게. 근데 뭐 여기서 더 뭘 하냐 예. 이런 거고 이제 우리 할 만큼 했으니까 의회에다가 너희들이 합의해서 재정 정책을 써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연준이 만약에 뭐 돈을 더 푼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 일드 커브 컨트롤 같은 거를 하는 정책을 내보내면 그 재정 정책에 대한 압박이 줄어들 거기 때문에 예. 아마 12월 뭐 FOMC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렇다고 뭐 연준이 약간 이렇게 뭐랄까 긴축적인 스탠스를 보이면 또 시장이 또 빠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아마 애매한 스탠스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아마 공은 의회 쪽으로 넘어가서 재정 정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12월 증시 전망 기획 특집으로 이창훈 단장님 만나고 있습니다. 국내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예, 국내는 아까 이제 보면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제 금통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금리는 뭐 어찌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금 올려 뭐 경기 안 좋은데 내릴 여지도 없다. 동결인데 국내는 보면 사실은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 보면 뭐 재정 쪽으로는 계속해서 좀 지금 이제 우려가 나올 정도로 계속해서 이제 정책을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추경도 하고 있는데 사실 국내는 통화 정책이 뭐 좀 있나 싶을 정도로 움직일 여지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뭐 국내 이 경제 상황이나 금융 상황 어떻게 보세요? 예, 근데 저는 뭐 적정하게 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조금 달라요. 예. 그러니까 이 과감하게 통화 정책을 펼 수 있는 나라들은 국제결제 통화를 갖고 있는 나라들, 네. 뭐 달러나 이엔이나 유로나 네. 이런 나라들은 돈을 풀어도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은 나라들이 돈을 찍어냈다가는 나중에 환율에서 세게 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또 돈을 푸는 게 꼭 좋냐? 네. 물론 주식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그렇지만 돈을 풀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는 게 자산 인플레이션이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빈곤해지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오히려 재정 정책이 조금 더 적극적인 게 더 낫다 이런 맥락에서 조금 부담스럽지만 재정 정책 쪽에 포인트를 두는 게 낫고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여야도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3차 재난지원금 얘기가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쪽이 좀 더 낫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3월에는 우리도 뭐 일부 뭐 증권사라든지 단기 자금들이 막혀가지고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이제 한은이 정책들을 피면서 네, 적극적으로 좀 막은 바가 있죠. 네. 다행스럽고요. 주가는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동학개미들이 지금까지 사실 올해 장을 만들어냈고 이제 그걸 이제 외국인들이 지금 바통을 이어받는 상황인데요. 네, 네. 근데 그 적지 않은 개인 투자자들이 주가가 하락하는 인버스 그것도 부족해서 곧버스에 베팅을 해서 네.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기사들을 보고 있는데요. 예, 그런 기사 보시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근데 이제 아직은 제가 보기에는 시장의 끝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마 조정이 있으면 인버스 하신 분들은 조금 일부 빠져나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제 생각에. 네. 왜냐하면 글로벌 자금이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큰 흐름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여건들이 돼가거든요.
일단 백신 얘기가 나오면서 경기가 정상화되고 경제가 정상화되는 과정에서는 글로벌리 제조 시설을 많이 갖고 있는 이머징 중에서도 특히 우리나라나 대만이나 네. 중국 같은 나라 쪽으로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많고 그다음에 이제 이머징 쪽의 자금 펀드 플로우에 가장 중요한 게 이 위험에 대한 선호도인데요. 예. 최근에 빅스를 보면은 20 근처까지 내려왔거든요. 근데 이게 보면은 코로나 때 심할 때는 거의 100 근처까지 갔던 숫자인데 그래서 빅스가 20 이하로 내려오면 이 위험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자금이 이머징 쪽으로 많이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더군다나 이제 원화가 뭐 최근에 너무 급하게 왔지만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강세로 가는 추세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제가 보기에는 너무 산업 포트폴리오가 좋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작은 나라에 뭐 반도체부터 해서 조선, 예. 철강, 화학, 바이오, 바이오까지, 뭐 예. 아무 엔터테인먼트 이렇게 잘 갖춰진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 나라가 드물거든요. 대만과 비교하면 특히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그죠? 예. 대만은 뭐 TSMC가 거의 반 이상 네네. 차지하니까. 예. 그리고 또 세계적인 경쟁력도 갖고 있고 그래서 제가 보기엔 조금만 리스크 온 분위기로 넘어가면 뭐 한국에 굉장히 많은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12월 달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좀 쉬어갈 수 있지만 네. 지금 인버스를 투자하는 건 또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큰 장으로 보면 이게 유동성 장이 지금까지 진행됐잖아요. 근데 유동성 장의 다음은 실적 장세거든요. 그렇죠. 경기 회복이 되면서 그때 사실은 더 많이 오르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은 주식에 쇼패팅을 할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투자가 이제 하게 되면 이제 고집과 아집이 생겨가지고요. 네. 야, 내가 이만큼 손해봤는데. 근데 아마 12월 달은 좀 조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잘했어. 더 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큰 그림을 보면 큰 그림에 배팅하는 게 좋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럼 마지막 부분은 그 얘기를 조금 더 시간 내서 밀도 있게 할게요. 그러면 12월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큰 그림으로 그렸을 때 우리 산업의 구조라든지 그다음에 이 경기 주가 좋게 보셨는데 그럼 어떤 섹터를 관심 있게 좀 주도주로 밀고 나가야 됩니까? 근데 저는 생각해요. 네. 그 섹터도 중요하지만 개별 기업들 중에서 예. 그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고 성장하는 기업 그런 기업들이 대한민국에 되게 많잖아요. 우리 뭐 다 아는 뭐 삼성전자부터 해서 뭐 LG화학, 삼성 SDI, 뭐 롯데케미칼, 네. 뭐 엔터테인먼트, 또 뭐 게임, 뭐 바이오, 뭐 거기에 대표 종목을 사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이제 큰 그림에서 이 외국인들이 살 때 그 주체가 누구냐고 보면 외국인들이 들어올 때 주체는 연기금이나 아니면 국부펀드거든요. 제일 큰 자금. 외국계 자금이. 연기금이나 국부펀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벤치마크 플레이어거든요. 네. 그럼 그 사람들이 뭘 사겠냐는 거죠. 업종 대표주를 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개별 종목이 수익률은 많이 나겠지만 무난한 수익률을 기대하시면 뭐 그런 종목을 사갖고 기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게요. 그렇게 이제 딱 말씀하시니까 뭐 언택이냐 컨택이냐 경기주냐 아니냐 다 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논쟁 자체가 접근 방법이 조금 좀 지엽적일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세계 경쟁력을 가지고 거기다 이제 성장성이 담보되는 대표 그럼 제일 종목들. 좋죠. 네. 그런 거 조금만 더. 어쨌든 간에 그 외국인들이 사는 것들이 일단은 반도체나 IT 쪽이 우선이잖아요. 최근은 그렇죠. 네네. 그런 쪽에서는 역시 뭐 삼성전자가 있을 수 있는 거고. 네. 자동차도 거기 범죄 들어갈 수 있나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큰 흐름으로 보면 이게 하나는 대표적인 거는 삼성전자 같은 주식이죠. 예. 왜냐하면 뭐 삼성전자는 제가 봐도 장기 투자하기에는 여러 면에서 너무너무 좋은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산업의 반도체에만 치중되어 있는 게 아니라 반도체, 뭐 스마트폰, 그다음에 가전까지. 예. 그리고 최근에 이제 파운더리라든가 뭐 비메모리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리고 통신 사업도 하고 있잖아요. 네. 뭐 화웨이가 좀 견제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기업이 스스로 환경의 변화에 계속 맞춰가면서 자기의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바꿔 나가는 기업이 되게 좋은데 삼성전자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고 그다음에 뭐 전기차라고 하는 것도 큰 흐름에서 보면 시대의 정신이잖아요. 네. 근데 뭐 더 크게 보면은 환경, 그린 이런 거니까 그 와중에 뭐 사실 우리나라에 이제 뭐 그 LG 화학이나 삼성 SDI나 SK 이노베이션 같은 회사들이 포진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현대차 같은 주식도 옛날에는 이제 올드 이코노미의 대명사였는데
지금 올드 이코노미의 대명사가 아니고 변화하는, 그래서 모빌리티 비즈니스로 가는 또 새로운 뉴 이코노미를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 봐주니까 뭐 그런 기업도 좋고 너무너무 좋은 회사가 많은 것 같아요. 네, 바이오 쪽도 뭐 세계를 대표하는 그렇죠. 그런 네. 기업들이 만약에 뭐 지금 네. 항체 치료제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정말 항체 치료제가 나온다면 네. 그건 성장성이 어마어마한 거죠. 네, 셀트리온도 그렇고 삼성바이오도 그렇고 하나만 더 그런 지금 말씀하신 범주에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기업도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봐요. 네. 그러니까 네이버나 카카오 되게 좋은 기업인데 네. 그런데 밸류에이션이 되게 비싸잖아요. 예. 뭐 네이버는 상대적으로 좀 덜 비싼데 카카오는 굉장히 비싸죠. 근데 그런 기업들이 한 번 더 점프업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한 번 더 점프업 하려면 이 기업들이 글로벌라이제이션 돼야 돼요. 근데 그 부분 왜냐면 좀 우리나라 제약이죠. 삼성전자나 지금 말씀하신 현대차나 국내에서만 비즈니스 한다고 하면 그만한 기업이 됐을까? 네. 결국은 이런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 나갈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그런 맥락에서 제가 보기에는 네이버가 더 포텐셜이 있다. 근데 네이버의 관건은 뭐냐면 네이버가 지금 일본에서 라인. 지금 이제 라인하고 야후 재팬이 합했잖아요. 예. 근데 네이버가 계속 그거를 이 비즈니스를 국제화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아직까지 성공 못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네이버가 이번에 일본에서 했던 것들이 성공적인 모양을 나타낸다면 네이버는 다른 기업이 될 수 있다고 봐요. 네,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뭐 코스피가 2,700, 3,000을 갈는지 그 이상 갈는지 뭐 지수 전망은 어렵습니다만 국내에 있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기업들, 성장성을 가진 대표 종목들에 투자하게 되면 상당한 그 리턴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오늘도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습니다. 전 공무원연금 자금운용단장 이창훈 단장님 함께했습니다. 인사드리면서 여기서 일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